법원은 왜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요? 만약에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해 다시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에게 명쾌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 연결돼 계십니다. 부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기 법원이 사실은 저도 이게 영장 청구가 기각될 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정유라 씨 본인은 공항에서부터 다 몰랐고 또 모두 다 어머니 최순실 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이 통했다고 봐야 할까요? 뭐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거였잖아요. 예, 업무 방해하고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붕괴했던 거는 이제 뭐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승마 지원 뭐 이게 뇌물 관련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예, 그게 상당히 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면은 결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 방해 부분은 이 학사 관련 문제여서 뭐 시쳇말로 표현하면은 어머니 최순실 씨의 이 치맛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이 뭐 자녀에 불과한 이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다. 내지는 알았더라도 뭐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다 한 거지 자기는 뭐 이렇게 관여할 부분이 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맞지만 그게 사실에 오히려 또 맞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체 이번 국정농단을 바라보면서는 삼성으로부터 특혜도 받고 어마어마한 해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이런 과정에 정유라 씨가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영장에 들어간 것은 이화여대 들어갈 때 특혜받고 학점 관리해주고 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뭐 허위 서류 같은 것을 냈다 이런 정도만 영장을 청구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담당하는 판사가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영장을 내주기에는 좀 약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게 어떻게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라는 부분이 있고 또 실망스럽고 게다가 이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을 하겠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청구된 구속영장인데 이게 지금 기각이 돼서 모양새가 좀 이상해지긴 했죠. 예, 윤석열 지검장이 또 지검장까지 맡았는데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를 판사가 적은 걸 보면 범죄 가담 경위라든가 정보 또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이미 수집됐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그러니까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됐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굳이 구속까지 시켜서 더 수사할 게 뭐 있느냐. 이런 어떤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뭐 장 변호사님께서 저보다 변호사 경력은 훨씬 더 오래시고 선배시고 그러니까 잘 아실 거는 같은데 저는 이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됐다는 이런 표현을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드물긴 합니다. 사실. 그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이 됐다면 그러면 더 나가서 뭐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라는 게 따로 있는 거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처음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증거의 가치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영장전담 판사가 봤을 때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됐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거는 그야말로 수사에 개입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판단을 왜 영장전담 판사가 하는 것인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안이한 판단이 아닌가.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겠던데요. 하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 쉽게 표현하면은 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죄를 저지른 걸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거는 이제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다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도주 우려 관련해서 보면은 일단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독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대만까지 갔죠, 또. 그렇죠. 이건 예. 도주죠. 그냥. 도주죠. 이 도주를 이미 했죠. 도주죠. 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걸 보면은 아마도 가장 컸던 요인은 그 덴마크에서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른 결정이 났을 때, 예. 2심 결정이 났을 때 항소를 취하를 했잖아요.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봤을까요?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유라 씨 쪽에 전략이 먹혀 들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증거인멸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구속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에 따른 증거는 인멸될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공범들 재판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사실 그거 그렇죠. 예, 네. 공방에는 학사 비리 관련해서는 지금 또 선고가 나고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 관련해서 문제된 범죄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 눈을 감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편협하게 결정한 것 아닌가 싶고요. 예.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정 씨는 도주할 우려는 앞으로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밖에 있으니까 공범들이 지금 특히 어머니 최순실 씨가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는데 가장 큰 수족이 생겨버린 거죠. 오히려 밖에서.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릴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 게 어쨌든 국정농단 전체에 관해서는 사건은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판사가 영장에 적시된 혐의 자체는 학사비리뿐인데 다른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해 줄 수는 또 판사 입장에서는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할 때 그 부분만 들어간 것이 이것 정도, 그러니까 검찰에서 바라보는 가치관하고 사건을 보는 시각하고 법원에서 보는 시각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워낙 큰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나올 수도 있겠다. 또 내지는 뭐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정 씨가 그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취하를 하겠다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죠. 예. 검찰에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뭐 사실 우리 수사할 때 보면 보통은 피의자를 먼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참고인을 조사하든가 뭐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압박해서 자백을 받는 그런 방식의 수사를 많이 채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사비리 이외에는 사실 다른 뭐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최순실 씨도 그렇고 이쪽에 수사가 집중돼 있었지 정 씨에 대한 수사가 집중돼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수집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방증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입국 후에 정 씨 진술. 근데 그건 뭐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결국은 남아있는 증거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았겠느냐. 더 집어넣기에는 범죄 사실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에 대한 화력을 집중을 시켰지 정유라 씨에게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사하기는 화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약간 안이하게 그 전체 큰 그림을 워낙 큰 그림을 보다 보니까 검찰은 이제 확실한 걸 청구한다고 청구한 게 업무방해만 청구를 하는데 좀 안이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법원의 안이한 생각이 저는 더 큰 거 같아요. 법원이 더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 아니 그러면 법원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계속해서 그 정유라 씨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을 한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얻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무너질까요? 정유라 씨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걸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없지 않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더 큰 거는 이 정도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이 됐을 경우에 주범에 해당하는 최순실 씨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최 씨가 어떻게 더 밝혀내느냐, 더 이야기를 해주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지금 처음에는 뭐 어떤 방식이었는지 본인 입장을 옹호하다가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지금 돌았는데 정 씨까지 구속이 돼버리면 결국은 자신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무너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포기하고 정 씨를 옹호하는 쪽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가 좀 현재로서는 이제 난망해진 건 아닌가. 조금 어려워졌다 아직은. 만약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최순실 씨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정유라 씨를 구속시키는 거는 여전히 필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재청구를 한다면 그리고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어떤 부분이 더 보강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현재 나타난 영장 기각 사유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가담 정도를 표현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 씨가 이 최 씨의 범행에 가담을 했느냐.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했고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단지 그 특혜 수혜를 누리는 그런 입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공범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적극 가담을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좀 하고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맡은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 씨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상당히 노련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우리 시체말로 표현하듯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했을 때 그 따르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짓말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혹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찰이 보강을 한다면 재청구하면 영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저는 이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됐다는 이런 표현을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드물긴 합니다, 사실. 그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이 됐다면 그러면 더 나가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라는 게 따로 있는 거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처음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증거의 가치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영장전담 판사가 봤을 때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됐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거는 그야말로 수사에 개입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판단을 왜 영장전담 판사가 하는 것인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안이한 판단이 아닌가.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겠던데요. 하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표현하면은 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죄를 저지른 걸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거는 이제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다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도주 우려 관련해서 보면은 일단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독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대만까지 갔죠, 또. 그렇죠. 이건 도주죠. 그냥. 도주죠. 이 도주를 이미 했죠. 도주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걸 보면은 아마도 가장 컸던 요인은 그 덴마크에서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른 결정이 났을 때, 2심 결정이 났을 때 항소를 취하를 했잖아요.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봤을까요?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유라 씨 쪽에 전략이 먹혀들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증거인멸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구속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에 따른 증거는 인멸될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공범들 재판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사실 그거 법무방에는. 학사 비리 관련해서는 지금 또 선고가 나고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 관련해서
문제된 범죄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 눈을 감은 것이 아닌가. 법원은 왜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요? 만약에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해 다시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에게 명쾌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 연결돼 계십니다. 부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기 법원이 사실은 저도 이게 영장 청구가 기각될 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정유라 씨 본인은 공항에서부터 다 몰랐고 또 모두 다 어머니 최순실 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이 통했다고 봐야 할까요? 뭐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거였잖아요. 예, 업무방해하고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분개했던 거는 이제 뭐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승마 지원 뭐 이게 뇌물 관련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예, 그게 상당히 큰 부분이었는데 거라는 그런 분석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게 어떻게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라는 부분이 있고 또 실망스럽고 게다가 이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을 하겠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청구된 구속영장인데 이게 지금 기각이 돼서 모양새가 좀 이상해지긴 했죠. 예, 윤석열 지검장이 또 지검장까지 맡았는데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를 판사가 적은 걸 보면 범죄 가담 경위라든가 정보 또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이미 수집됐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그러니까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됐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굳이 구속까지 시켜서 더 수사할 게 뭐 있느냐. 이런 어떤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뭐 양 변호사님께서 저보다 변호사 경력은 훨씬 더 오래시고 선배시고 그러니까 잘 아실 거는 같은데 그 부분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면은 결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부분은 이 학사 관련 문제여서 뭐 시쳇말로 표현하면은 어머니 최순실 씨의 이 치맛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 뭐 자녀에 불과한 이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다. 내지는 알았더라도 뭐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다 한 거지 자기는 뭐 이렇게 관여할 부분이 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맞지만 그게 사실에 오히려 또 맞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체 이번 국정농단을 바라보면서는 삼성으로부터 특혜도 받고 어마어마한 해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이런 과정에 정유라 씨가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영장에 들어간 것은 이화여대 들어갈 때 특혜받고 학점 관리해주고 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뭐 허위 서류 같은 것을 냈다 이런 정도만 영장을 청구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담당하는 판사가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영장을 내주기에는 좀 약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